퇴직이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준비를 미루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퇴직 3년 전쯤에는 진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과 필수 점검 사항 7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 재정 상태 철저 점검. 첫 번째로 퇴직 전에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 부채, 연금 및 예비 자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57세의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자산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정작 퇴직 후에는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리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죠. 반면 60세의 이 씨는 3년 전부터 자산을 정리하고 부채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결정. 퇴직 후에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은 당신의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55세의 은퇴를 앞둔 박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설정해 퇴직 초기에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60세에 은퇴한 장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매달 충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 전략은 사전에 준비해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건강 상태 점검 및 대비책 마련. 퇴직 후 건강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한 운동 및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겪은 최 씨의 경우 미리 건강을 점검하고 대비하지 않은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반면 3년 전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을 시작한 오 씨는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준비된 건강관리에서 출발합니다. 4. 주거 환경 점검 및 계획. 퇴직 후의 주거 문제도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거 공간이 노후 생활에 적합한지, 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58세의 한 씨는 은퇴 후 넓고 비싼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점차 늘어나는 유지비 때문에 주거지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 전 작은 집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줄이고 자산을 현금화한 박 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부담 없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5. 인간관계 재정비.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사라지며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유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56세의 은퇴를 준비한 정 씨는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사회적으로도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전 인간관계의 재정비는 중요한 심리적 준비 과정입니다. 6. 은퇴 후 생활 시뮬레이션. 퇴직 전 은퇴 후의 생활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산을 짜고 한 달 동안 예상 생활비를 지출해 보세요. 57세의 김 씨는 퇴직 전 3년 동안 가상의 은퇴 생활을 시뮬레이션하며 예상되는 지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은퇴 후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노후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당신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9세의 장 씨는 퇴직 후 3년 전부터 노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충만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 김 씨는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느꼈죠. 은퇴 후의 삶에도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퇴직 전 3년은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의 7가지 점검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은퇴 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퇴직 전 3년은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과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은퇴 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기에는 보다 철저하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에서 설명한 7가지 점검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상태 철저 점검의 필요성. 재정 상태 점검은 퇴직 준비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잘해놓고도 퇴직 후 지출의 세부 항목을 예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58세의 김 씨는 퇴직 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병원비와 자녀 지원비를 예상하지 못하고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와 달리 같은 나이의 박 씨는 퇴직 전 3년 동안 예상 생활비와 건강 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하며 예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2. 연금 수령 전략 시기와 방법의 중요성. 연금 수령은 은퇴 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설정하면 예상보다 낮은 연금으로 불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62세부터 조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너무 일찍 연금을 선택한 탓에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반면 60세의 최 씨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령 시기를 늦추고 수령액을 최대화했습니다. 퇴직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연금 수령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건강 상태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56세의 이 씨는 퇴직 후 갑자기 고혈압과 당뇨가 발병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 준비를 한 김 씨는 매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거 환경의 현실적인 점검. 퇴직 후 주거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거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예를 들어 59세의 박 씨는 넓은 아파트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퇴직 후 주거지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김 씨는 주거비를 줄이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운사이징하는 것이 퇴직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 인간관계의 변화와 대비. 퇴직 후의 인간관계 변화는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60세의 이 씨는 퇴직 전 3년 동안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박 씨는 고립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전 다양한 인간관계를 넓혀두는 것이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6. 은퇴 후 생활 시뮬레이션의 중요성. 은퇴 후의 생활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체험해보는 것은 현실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퇴직 전 한 달 동안 예상 생활비를 지출해보고 계획한 예산 안에서 생활하는 경험은 귀중합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최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은퇴 후의 경제적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한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에 당황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노후 목표 설정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이 씨는 퇴직 전부터 여행, 독서 모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계획하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 김 씨는 무기력함과 공허감을 느끼며 인생의 보람을 잃었습니다. 퇴직 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전 3년은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보다는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부터 연금 전략, 건강관리, 주거 환경, 인간관계, 생활 시뮬레이션, 그리고 노후 목표까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가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제 놀겠다 라는 다짐을 한순간만큼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은퇴 후의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곤 하죠. 오늘은 59세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실제 은퇴 후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은퇴하면이라고 상상해본 그 순간의 설렘과 불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퇴직 후에는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준비 부족과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그 꿈이 쉽게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연구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59세 대기업 연구원의 충격적인 은퇴 후 일상. 59세의 한 대기업 연구원, 김모 씨가 겪는 은퇴 전까지 은퇴 후에는 마음껏 놀고 즐기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개발 업무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향 상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체계적인 일상과 동료들과의 교류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평소 취미로 즐기던 낚시와 골프조차도 그에게는 더 이상 예전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한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가 겪은 충격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례 2. 62세 전직 교사의 새로운 도전과 좌절. 또 다른 예로 62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가 겪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정해진 교과 과정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던 박 씨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이 묻어나지 않는 환경에 좌절감을 느끼며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이었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사회활동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3. 57세 자영업자의 자유와 고독 사이. 마지막으로 57세 자영업자 이모 씨가 겪는 은퇴를 앞두고 오랜 기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왔어요.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것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매일같이 소통해왔던 이 씨는 은퇴 후에 접하게 된 정적과 고독 속에서 점차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자신을 돌봐줄 가족마저 없거나 먼 곳에 있는 경우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인간관계의 관리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경험은 은퇴를 준비할 때 경제적 계획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취미생활의 발전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에 대한 정보와 재현.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놀겠다는 기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계획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우선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소속감과 의미를 다른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재구성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와 같이 은퇴 후에 고독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물론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에 완벽한 준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두면 은퇴 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충격이나 실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은퇴 생활은 단순히 물질적 여유나 자유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마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기업 연구원 김 씨는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으며 생긴 공허함에, 전직 교사 박 씨는 사회 참여에 따른 좌절감에, 그리고 자영업자 이 씨는 고독과 인간관계의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은퇴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놀겠다 라는 단순한 구호 대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은퇴 생활은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해온 어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한 아침은 달랐다. 잠에서 깨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 밀려왔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핸드폰이 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다들 바쁘단다. 가족들은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정작 쉬는 법을 몰랐던 어씨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다. 은퇴 후 삶, 생각보다 훨씬 적막하고 외롭다는 걸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는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진짜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본론 하버드가 밝힌 단 하나의 해답 관계.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가 있다. 이름하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이 연구는 단순히 성공이나 건강의 비결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추적한 프로젝트였다. 놀랍게도 결론은 아주 단순했다. 행복한 삶의 핵심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끊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돌보고 연결해야만 외로움이나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한다.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관계를 맺는 일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이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자. 사례 1. 65세 공무원 어씨. 나는 일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어씨는 평생 시청에서 일했다. 동료들과 회의하고 민원 응대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집보다 사무실이 편했고 가족보다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은퇴 후 단절은 갑자기 찾아왔다. 한 달쯤 지나자 우울감이 몰려왔다. 병원에선 외로움에서 오는 초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뒤늦게야 어씨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어씨는 말한다. 퇴직하기 전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된 줄. 일 말고는 연결된 게 없었던 거죠. 사례 2. 62세 간호사 B씨. 바쁠수록 더 사람을 챙겨야 해요. B씨는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했다. 환자와 동료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간관계는 일 중심이었다. 퇴직 후에는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생겼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어색했다. 그러다 하버드 연구를 접한 뒤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 결과 매주 한 번씩 동창 모임을 시작했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한 건 누군가와 웃으며 밥 먹은 그 날부터였어요. B씨의 말이다. 사례 3. 58세 자영업자 C씨. 은퇴는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던 C씨는 매일 고객들과 말하고 웃었다. 하지만 가게를 접고 난 뒤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졌다. 손님들이 없으니까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가본 이후로는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 이젠 책보다 사람 만나러 가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난 아직 살아있구나 싶거든요. 결론 연결,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가 재편되는 시기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할 일은 없고 전화도 오지 않는 날. 그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과 멀어져 버린다. 하버드의 연구처럼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늦기 전에 오늘 누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은퇴 후의 충격,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가? 대한민국의 정년은 대체로 60세 전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60세에서 61세 정년퇴직 후 공로연수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유지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년층 삶의 질 조사 2021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55%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은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버드대가 80년 동안 추적한 단 하나의 진실. 하버드 대학교는 1938년부터 8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인간 발달 연구로 수백 명의 삶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의 질이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 이는 단순한 감성적 주장이나 이상적 희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돈, 지위, 건강보다 더 강력한 삶의 예측 요인이 바로 사회적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관계가 은퇴 준비의 핵심인가?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지만 대부분은 업무 기반입니다. 퇴직 후에는 이 관계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특히 남성의 경우 친구 관계의 유지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성은 친족이나 친구 관계를 비교적 잘 유지하지만 남성은 직장이 사라지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은퇴 후 고립감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9% 증가시킨다. 브리검 영 유너버서티 연구팀 PLOS 매더선 2015. 따라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무적 계획이나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인간관계가 회복을 만든다. 1. 65세 공무원 어씨 관계 단절 후 정신적 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을 일해온 어씨는 정년퇴직 후 우울 증세를 겪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바쁘게 살아왔고 퇴직 직후의 시간의 여유는 낭만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한 달간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졌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 소개받은 지역 자원봉사 모임에서 사회적 연결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회복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2. 62세 퇴직 간호사 B씨 오랜 친구 관계의 복원. B씨는 병원 근무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으며 정년퇴직 후 심한 공허함을 겪었습니다.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무심해졌던 상황. 하버드 연구를 알게 된 후 B씨는 용기를 내어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매달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잊었더라고요. 3. 58세 자영업자 CC 커뮤니티 활동으로 삶의 방향 회복. 서울 외곽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던 CC는 30년 영업을 접고 은퇴 후 공허감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없고 정기적인 손님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회적 접점이 사라지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북클럽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관계는 준비되어야 한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의 종료일 뿐 아니라 관계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은퇴 전후 인간관계 준비 전략입니다. 업무 외 인간관계 확보. 취미, 동호회, 종교,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장 외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세요. 의식적인 안부 연락 유지. 사소한 안부 문자 하나가 관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참여 계획 마련. 자원봉사, 평생교육 강좌, 지역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세요. 마무리 진짜 은퇴 준비는 혼자 되지 않는 것.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말해줍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빈 통장보다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버드의 80년 연구가 밝힌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인간관계,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를 위한 시간을 미리 마련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혹은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 현실은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절벽에 갇힌 870만 명의 세대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득 절벽이란 무엇인가? 소득 절벽이란 정년퇴직 후 갑작스럽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월급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870만 명의 숨겨진 이야기. 한국에서는 약 870만 명의 은퇴자들이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55세에 대기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통해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대출이 남아있어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절약을 생활화해야 했고 여가 생활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0세에 공무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계획이었지만 농업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 농사일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투자와 저축을 통해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 그의 저축은 크게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가?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충분한 은퇴 준비.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해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 주식시장의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요인들이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문제. 건강이 악화되면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득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연금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 부족이 소득 절벽을 심화시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을 예방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저축과 투자. 은퇴 전에 충분한 저축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제도. 이에 연금제도의 혜택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활용.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은퇴 후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여 비참한 현실 대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 870만 명의 숨겨진 이야기. 전문가 칼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소득 절벽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득 절벽의 구조적 원인. 소득 절벽이 단순히 개인의 저축 부족이나 투자, 실패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배경에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연금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수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소득 절벽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퇴 준비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은퇴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용 형태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직으로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지속적인 소득 흐름을 방해하며 이는 곧 은퇴 후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나 개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소득 절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압박을 받는 은퇴자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경제적 이유로 여가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득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의 체계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 제도의 개선. 연금 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추가적인 연금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주택 소유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고용 형태의 안정화. 고용 형태의 안정화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준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사회적 지원의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소득 절벽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은퇴를 맞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최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최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다각적인 소득 창출. 이 씨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과 프리랜서 일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소득 창출은 이 씨가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 지금 시작하는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이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소득 절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은 스스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모여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여 비참한 현실 대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